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정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환자분인 아그네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약 1년 전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 하지 쪽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그네타님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8년째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회에도 출전했고 작년에는 1년 내내 준비해서 마라톤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제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익스트림 스포츠도 좋아하는데 이 모든 게 제 허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허리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운동을 어떻게 그만둘까 생각했죠. 제가 지금 넘어가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조금 신사답지 못하게 행동해서 반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모두라고 하지는 맙시다. 그건 좀 듣기 안 좋으니까요. 여자에게 왜 그런 운동이 필요할까요? 복싱이나 무에타이 같은 그런 운동 말이에요. 당신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괜히 다가가서 말이라도 걸었다가 여자한테 오히려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사실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오히려 수년간 전문적으로 운동을 해온 사람들은 정말 차분하고 침착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일종의 명상 같은 거예요. 우선 제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아주 잘 조절해주고 균형을 잘 잡아줘요. 지구력도 좋아지고 몸의 군살을 빼는데도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저를 항상 긴장감 있게 유지해주는 훌륭한 운동이거든요. 나름대로 삶의 휴식 같은 거네요. 자, 이제 질문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누군가는 뭐 발레를 보러 가거나 명상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저만의 명상이에요. 좋아요. 새로 우승한 거 있어요? 요즘 마라톤 준비에 매진하고 있어요. 저에겐 정말 중요한 도전이거든요. 하프 마라톤만 뛰어봐서 그런 거리는 처음이라서요. 그래서 이번에 10개월 동안 준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42km를 완주했어요. 대단하네요. 몇 등 했어요? 아니면 순위는 안 매기나요? 아니요, 마라톤은 그냥 마라톤이라고 부르는 거리예요. 그럼 마라톤 완주 후 물 말고 또 얻는 게 뭐가 있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일종의 유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남편과 아이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아이들이 이런 성취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난 또 지금 내가 또 뛸 거다라고 말할 줄 알았지. 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쭤볼게요. 마라톤을 다 마치고 나서 몸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말 끊어서 죄송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엔 그 멋진 거리를 완주하고 나서 쉬었다고 말할 제정신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보다 심리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특히 36km에서 39km 구간에서는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어지죠.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하겠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하지만 이건 아마 성취에 관한 것, 그리고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에 관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땠냐면, 솔직히 말해서 아마 대략 처음 몇 시간은 힘들고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다리 근육도 심하게 뭉쳤죠.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에너지제를 섭취하며 인대 관리도 잘한 덕분에 경기 중에 많은 전문 선수들이 겪는 근육 경련은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 정도 지난이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둘째 날에는 이미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구경하러 나갔고 하루 더 지나서는 카렐리아로 여행을 떠났죠. 그러니까 제 느낌상 신체적으로는 사흘째 되는 날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마라톤은 결국 우리 몸의 시스템과 유기체에 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학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대략 한 달 정도 제 생각에는 20일 이상 걸려야 몸이 회복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회복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셋째 날에는 이미 하르키우 액션, 칼키우 액션스 보러 갔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달리기를 계획한다면 우선 준비가 필요하죠. 체중 관리도 하고 다리 근력도 강화해야 하니까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제가 달린다면 회복은 뭐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회복 루틴을 가지고 있네요. 부러워요. 아니요, 과장한 거예요. 저도 분명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양고기 구이라든가 뭐 그런 걸 먹으면서요. 그게 뭐 저희 남부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원래 남부 출신이 아닌 제 아내에게 고기를 먹게 만들었죠. 뭐랄까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는 안 먹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고기도 많고 채소도 많아졌죠. 그리고 그 누구도 저를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채소나 양파를 아예 안 먹었어요. 지금은 매운 걸 안 먹는데 친척들을 보러 갈 때면 가끔 음식을 내어주곤 하거든요. 식탁 위에 그런 것들을 한 움큼씩 잔뜩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우, 이거 먹어봐. 칠리, 고추야. 직접 먹어보라고 말하죠. 내가 왜 그걸 먹어야 하죠? 매운데? 솔직히 매운 건 아직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텐 고통이거든요. 시청자분들 중엔 이게 얼마나 즐거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매운 건 아직이지만 식단은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식단은 그건 그렇고 정말 중요해요. 균형 잡힌 식단이요. 지금은 샤슬릭이나 별장 다차 같은 걸 즐기는 시즌이잖아요. 구운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해요. 채소는 어쨌든 우리 몸속의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사실 고기를 불판에 직접 구울 때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숯불이든 불 위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고기를 구울 때는 채소를 정말 많이 곁들여 먹어야 해요. 그래야 유해 물질이 중화되고 배출되거든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양으로는 훈제 식품처럼 저는 아예 안 먹거든요.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건 최악으로 해로우니까요. 네, 맛있긴 하죠. 어쩌겠어요. 몸에 안 좋은 건 다 맛있잖아요.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죠. 네, 이야기가 샜네요. 아그네타 씨, 외모를 보세요. 처음 오셨을 때 못 알아보고 전에 뵌 분 아닌가요? 라고 물었거든요. 네, 왔었어요. 특히 8년 넘게 프로복싱을 했다고 했을 때는 정말 놀랐죠. 외모만 보면 이두근을 보지 않는 이상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이제 환자분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저희 검사부터 시작할게요. 대칭과 비대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걸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저로 대칭과 비대칭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진행해서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이 복싱을 하시니까요. 등 운동도 여러 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복서들은
주로 어깨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니라 어깨 관절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되죠. 무릎 관절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로 여겨지죠. 그래서 어깨 관절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보여드릴 거고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앞에 계신 환자분은 매우 긍정적이고 활동적이십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카렐리아까지 날아가서 걸어가셨죠. 저는 물론 걸어갔죠. 우리는 거기서 걸어 다녔어요. 차 타고 가서 걸어 다녔죠. 그렇군요. 그게 바로 핵심이죠.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엔 걸어 다니는 거니까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걸어서 다니는 거야. 그렇죠. 저도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것도 포함해서요. 아름다우니 그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 다시 하지로 돌아와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하지 강화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지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2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이 혈액과 림프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니까요. 거기에는 판막이 있어서 근육을 사용하면 특히 빠르게 걷거나 천천히 걸을 때 이 모든 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 사실 운동이라기보다는 흔히들 운동은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잖아요. 특히 활동적인 생활 방식, 이만 볼 걷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앱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잠들기 전 산책은 숙면을 돕고 몸에 산소를 공급해 건강을 지켜줍니다. 충분한 휴식 후 찬물 샤워로 개운하게 깨어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안 믿으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요? 네. 이제 웹 아레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재활 운동실로 갈 테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테스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키를 측정하고 대칭과 비대칭을 확인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 운동 치료를 하고 그 후에는 도수 치료 및 물리 치료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화면에 전체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있으니 클릭해서 전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으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이제 도수치료 언박싱입니다. 시작해보죠. 요추 부육도 시작하겠습니다. 늘 하던 좋은 전통대로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상체는 들지 마세요. 고개를 들면 허리도 같이 긴장되거든요. 조금 더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제가 환자분을 살짝 당겨서 하부 흉추를 고정하고요. 다리를 천천히 놓으면 척추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볍게 툭 치면서 교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 혹시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다리 들어보세요. 고개를 돌리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힘 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다리는 힘을 빼고 완전히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으로 편안히 두세요. 계속 할게요. 힘 빼세요. 더요. 힘이 들어가네요. 여기서 환자분이 긴장하고 계시지만 괜찮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 힘 빼세요. 어깨 쪽도 당연히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환자분이 복싱을 하시기 때문에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세요. 이제는 저에게 안심하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 내용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제 자세를 잡을 겁니다. 이제 환자분 자세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 놓으실 겁니다. 자, 제 쪽으로 돌아 놓으세요. 네, 그쪽으로요. 이쪽으로 오세요. 팔을 굽혀 머리 밑에 대고 제 쪽으로 조금 더 붙어주세요. 이렇게요? 네. 네, 그렇게요. 그대로 계세요. 몸을 돌리세요. 고개도 반대쪽으로 돌리셔도 돼요. 힘 빼세요. 반대쪽이요.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테이블이 불편하게 하진 않죠. 반대쪽으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겠어요? 제 쪽으로요. 아니, 지금 저보고 정확히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더 가까이요. 안, 할래요. 이제 움직이세요. 어서요. 움직이세요. 팔, 다리요. 몸을 돌리세요. 자, 내뱉는 숨에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앉으세요. 자, 숨 주세요. 등을 저에게 대고 다리를 내리세요. 자, 흉추 쪽이요. 흉추를 저에게. 자, 등을 대고 누우세요. 네. 상처가 있나요? 혹시 제가 상처를 건드린 건가요? 잠시만요. 손잡이를 꽉 잡고 계세요. 전화기요? 아니요, 아니요. 전화기 잡고 계세요. 됐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긴장 푸세요. 하지만 아프진 않을 거예요. 전화기가 돌아갔네요. 혹시 이게 정말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인가요? 뭐라고요? 루슬란. 그는 거기서 이미 손에 힘없이 누워 있어요. 자, 이제 여기 편안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로 가져다 대주세요. 보통 복서분들은 가슴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는 편인데요. 지금 그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껴봐. 머리 뒤로 하고 척추를 둥글게 말아서 고개를 숙이세요. 팔꿈치를 내세요. 팔꿈치. 자, 보세요. 지금 확인해 봅시다. 조금만 힘을 빼세요. 좋아요. 여기 가슴 근육이 당겨지네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세요. 돌아오세요. 한 번 더. 아, 그렇군요. 정말 전혀 몰랐네요. 지금은 머리를 떼는 게 아니에요. 맡기고 힘을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 한 번 더. 갑자기 강아지 영상들이 생각났어요. 제 머리 좀 기다려주세요. 자, 하세요. 하세요. 안, 알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요. 더요. 돌아오세요. 조금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이제 고개를 살짝 기울이시고 몸에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그런 다음 편안하게 엎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옆쪽을 늘려주고 나서 두 번째 척추를 늘려주고 싶어요. 이건 모두 감압 중에 하는 거예요. 턱을 대고 팔은 몸 옆에 두세요. 몸 옆으로 턱을 대고 머리를 두세요. 몸에 너무 과도하게 힘주지 마세요. 지금은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보세요. 힘이 안 빠져요. 편안하게 똑바로 누워주세요. 몸에 힘을 빼고 편히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감압 치료로 넘어갈게요. 척추견인 치료를 할 겁니다. 또 자, 이제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 감압 치료를 할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감압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감압 치료 기억나죠? 네. 힘 빼세요.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조금 더 힘을 빼보세요. 온몸의 긴장을 완전히 푸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어깨 힘도 쭉 빼보세요. 오. 두 번째 시도는 정말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방금 들으신 그 특유의 뚝 소리는 그때 회전식 관절낭이 터진 소리로 이 3번 척추 쪽에서 난 겁니다. 제 의도대로 된 거죠. 자, 몸은 좀 어떠세요? 저게 훨씬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 상태를 받아들이는 중이라서요. 좀 얼떨떨하네요. 이제 고생한 관절들을 좀 살펴봅시다. 환자분 발이 안쪽으로 무너져 있고 과도한 회외 슈피네신가 보이네요. 아마 깔창을 신고 다니시나 봐요. 힘 빼세요. 좋아요. 반대쪽 다리요. 힘을 조금 더 빼보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몸을 돌려 팔뚝으로 지탱하는 게 목표예요. 플랭크 자세처럼요. 다만 몸통은 들어 올리지 마세요. 이제 팔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모으세요. 다리에 힘 빼세요.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세요. 등을 대고 앉으세요. 벌리는 게 목표예요. 벌리라고요? 네. 좋아요. 됐습니다. 이제 반대로요. 들으셨죠? 뚝소리. 좋아요. 앉으세요. 얼굴은 우리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저를 향하게요. 다리 내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 돌려보세요. 이쪽으로요. 조금만요. 이 부분은 계속 관리하고 풀어줘야 해요. 그리고 물론 엑스레이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힘 빼세요. 더요. 여기 계신 숙녀분들 모두 주목해 주시겠어요?
미친사 여러분, 저희는 치료 체조를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충격파 물리치료와 마사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단독요법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확인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과를 살펴보고 성장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영상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부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사숙 여러분, 오늘의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그네트, 다정한 한마디 부탁해요. 시술은 어땠나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걸 추가했죠? 환자분이 1년 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할 것 같은데 이러다 시즌제 드라마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치료는 어땠나요? 체외 충격파, UBT,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그리고 마사지는 어땠어요? 인반 테라피는요? 충격파 치료는 정말 너무 생소했어요. 생전 처음 해봤어요. 처음엔 조금 겁도 났고요. 그런데 솔직히 등 쪽 느낌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공식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네요. 우리 환자분이 복싱 선수라는 걸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 더요. 더요. 됐어요. 그만해요. 저 아직 환자 치료해야 해요. 아무튼 대략 이런 식이에요. 저희 채널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프로모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영상 링크입니다.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모두 안아주고 들어올렸다 내려놓습니다. 아그네타는 여러분을 안고 들어올리는 게 더 수월하거든요.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